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덴마크. 유럽에 불고 있는 K-팝의 열기를 확인하기 위해 한류 팬들이 모인다는 코펜하겐의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2018년 오픈한 덴마크 최초의 한류 오프라인 매장인데요. The visitors are mainly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K-pop so far. And that will be young people, mostly young people, but not only. We also have adults. We have a very huge fan, a man who is in his 60s. So it's very wide. K-팝에 대한 관심은 언어는 물론 나이와 국경을 넘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요일 오전, 궂은 날씨에도 많은 인파가 모였는데요. To celebrate Namjoon's birthday. Also Namjoon's birthday. I'm here because I stand like Namjoon is my bias, and it's his birthday, so I came here to celebrate it. Goddag og velkommen og kom indenfor. 팬들에게 한국 아티스트의 생일은 축제와도 같습니다. I'll stay in line. Yeah. K-팝 팬들로 가득 찬 매장의 모습에 사장님도 한껏 들뜬 모습인데요. No, this is our first time for RM. I think it's been great, actually. There was a line outside 1.5 hours before we opened, and it's been raining, and I think it's been really great. 유럽 전역에서 찾아온 팬들은 K-팝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지만 금세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어느덧 한류는 누구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통 화제로 유럽 대중문화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That was because of actually the K-dramas. We were watching Netflix during the shutdown with COVID-19, and then we fell into some K-dramas, and we liked it so much, so we just kept watching and watching and watching more K-dramas. And then we learned the music. We like the Korean manners. I think we like that attitude, and we also like the focus on having meals together and the very delicious food. I really like their songs. They inspire me and tell us to love ourselves. And when we feel down, it really helps to listen to, especially IM speeches. Yeah, I really like Korean food also, and I actually just started going to Korean class to learn Korean language. 한류 콘텐츠의 인기는 자연스레 한국인이 먹는 음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Spaghetti, with the it's like the women's jjangso. You know? 나라의 정서와 전통을 담고 있는 음식 문화. K-푸드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한류의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In the future, we want to make more like events like this because it's really fun and we enjoy being with people and they are having fun and they're happy. So that's our plan. We still want to have some Korean food and drinks and everything. K-팝으로 하나 된 팬들, 그리고 K-푸드까지 확산된 한류의 영향력. 한류는 지금 음악 산업을 넘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동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 사람들은 뭘 원할까? 그들은 뭘 먹고 싶어하고 뭘 듣고 싶어하고 뭘 보고 싶어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고, 그러한 것들이 K컬처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아주 특수한 것들,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로컬한 감수성을 아주 보편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 기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많은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를 봤을 때 저 문화는 뭔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뭔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라는 생각을 주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코리안 인베이전. 세계가 열광하는 다양한 한식과 푸드컬처는 물론 대체육과 간편식, 종자 산업을 아우르는 푸드테크까지
글로벌 식품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푸드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요? 음식을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 먹방은 작년 옥스퍼드 사전에 그 뜻이 등재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먹방을 통한 다양한 푸드 컨텐츠, 근데 그게 다른 나라 컨텐츠에서 볼 수 없는 진짜 기발하고 창의적인 음식 관련 컨텐츠들이 생산이 되고 외국인들은 그것을 한식으로 여겨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발한 아이디어, 도전 이러한 것들이 K푸드의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푸드 영상 콘텐츠를 시작으로 식품업계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스튜디오 쿠켓. 전문 장비와 인력을 통해 제작되는 쿠켓의 먹방 레시피는 세계에 K푸드를 효과적으로 알렸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한국 음식은 너무나 경쟁력이 있는데 이걸 알려주면 충분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아시아에서 트렌드를 이끄는 도시 중에 서울은 꼭 들어가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음식도 트렌드에 탈 거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됐습니다. 누구나 따라하기 쉽게 제작된 쿠켓의 영상은 트래픽의 85%가 해외에서 발생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기 쉬운 푸드 콘텐츠의 장점을 10분 활용한 것인데요. 보려고 합니다. 컨텐츠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컨텐츠 반응도를 보고 사람들의 니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신박하다 하면서 저거 어디서 먹을 수 있나요? 뭐 이거 팔아주세요 라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벤트성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던 제품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저희가 제품을 한두 개씩 더 내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간편식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 간편식 플랫폼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쿠켓 물류센터. 푸드 콘텐츠로 시작된 쿠켓은 홍콩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간편식 수출을 통해 또 다른 푸드 한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새로운 음식 메뉴들을 우리가 창출해내고 있고요. 국내 식품 회사들도 글로벌 마켓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새로운 식품, 제품, 음식을 가지고 해외에 진출하려는 노력들이 저는 더해져서 당분간 K푸드의 인기는 계속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높아져가는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에 한국 식품 산업의 수출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자랑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 올해 초 문을 연 로테르담 부산 항만의 물류센터에는 한국의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We just got started 9 months ago, so it was empty, and now it's not. So we're about half full, and 75% is Korean business. So we're having food-based items or materials, I should say, not final foods, but materials. We have a lot of electronic and component materials, machinery materials. So that's a diverse kind of product group. 물류센터를 채운 K푸드 관련 제품들은 수출용 식자재나 식품이 아닌 한국 내수 시장에서 볼 수 있던 친숙한 상품들이었습니다. 여기 들어온 게 이제 단무지, 뭐 김밥이나 이런 단무지류도 굉장히 많이 입고되고 있고, 불닭볶음면이라고 하는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 다음에 불고기 소스류, 또 한국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밥솥 같은 경우도 많이 저희 물류센터에 입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집중하는 지금, K푸드 역시 점차 그 위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과는 다르게 확산 속도는 천천히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90년 초부터 국내 식품업체가 식품원료의 수출을 위해 유럽으로 진출하였고요. 2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한류 영향을 받아서 식품 완제품이 네덜란드 주류 시장으로 진출하여 네덜란드 일반 슈퍼에서도 한국 식품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빠르고 깊게 확산된 유럽의 K푸드. 덴마크 역시 최근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도 코펜하겐에 위치한 한식당 코판. 전통적인 한국의 맛이 덴마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코판의 성공 뒤에는 덴마크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한 청년의 도전 정신이 있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을 통해서 이제 한식을 덴마크에 전달하고 있는 외식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덴마크의 소식을 한국에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미디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양국에서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한국이나 덴마크에 이제 유통을 하는 컨설팅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전 한국도 아닌 덴마크에서 요식업으로 창업에 도전한 김희욱 대표.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현지에서 K푸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우선은 인지도가 일단 다른 타 유럽 국가권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 같아요. 한인 숫자도 되게 많이 적은 편이고, 또 그렇게 한류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지도를 높이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대사관이나 아니면 현지인 한인회에 부탁을 해서 같이 뭐 김치 행사를 같이 주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류랑 관련된 행사들을 대학교에 가서 같이 한국어 학과 친구들과 같이 행사를 주최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은 바로 푸드트럭이었습니다. 유럽의 까다로운 위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 결과 푸드트럭 코판 스트릿은 어느새 토브할렌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한국 하면 그래도 김치, 불고기가 대세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근데 그거는 식당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만들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한 친구가 호떡 안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 김치랑 불고기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너무 맛있었고, 그게 현지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호떡이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Korean style pancake with the beef or kimchi or other sweet, the cheese and the sea. And this with the kimchi is vegetarian? Yes, vegetarian. 유럽 현지인들의 취향에 맞춰 퀴노아 등의 곡물에 한국의 불고기와 김치를 접목시킨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는 지금, 김희욱 대표는 한류의 확산을 피부로 체감한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올해만 봤을 때도 이제 한 3, 4년 정도 전에 비했을 때는 매출도 한 3, 40%는 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이 확실히 한류 문화가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뭐 매출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사람들이 단순히 와서 음식만 사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말을 걸 때에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봤을 때는 한류 문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Thank you. Have a great day. 한류 확산만큼 중요한 건 호떡의 맛이겠죠. Well, no, it's the first time that we are coming, but we are very enjoying it right now. Very good, yeah. We like the bread especially. It has a special texture. Yeah. And the bulgogi, it's super tasty, so it's very good. Did you know about bulgogi before? No. Yes, I knew. We like kimchi also. Yeah. And we're actually going to a Korean barbecue tonight with some friends in Nordhavn. 세계 행복 지수 2위 덴마크의 행복을 더한 K푸드의 저력.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한국의 식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팝 또는 K 어떤 컬처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유행을 앞서가고 젊고 좀 더 이제 예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K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당연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K 푸드가 그 K 컬처하고만 연계되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제 상품이 글로벌하기 위해서는요 가공 제품이나 또는 뭐 밀키트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가 되려면 그건 이제 테크가 있어야지만 또 이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100개가 넘는 식품기업과 연구소가 입점한 푸드클러스터에서는 K푸드 확산을 위한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 식품 제조업의 78% 이상이 5인 미만으로 다수가 영세한 실정입니다. 식품진흥원은 이러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 필요한 첨단 설비는 물론 연구, 마케팅, 유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한국 식품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요. 단지 내에 위치한 풀무원 글로벌 김치 공장. 대표적인 한식, 김치와 첨단 기술이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공장은 다양한 김치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열무, 총각, 백김치, 깍두기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배추김치가 약 80% 이상을 좀 점유하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되는 배추김치는 지금 수출로 대부분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무원 김치 공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위생 기준에 맞춰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손이 거의 닿지 않는 공정은 이물질의 혼입 방지는 물론 균일한 맛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모든 제조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고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관리 수준의 차이가 일단 있을 거고요. 발효 기술 또한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발효의 과학화,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차별화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만큼 배송 시간을 고려한 숙성 시스템 역시 풀무원 김치 공장의 특징인데요. 최근 늘어나는 중국과 일본산 김치에 맞서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첨단 생산 방식을 접목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업의 혁신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신뢰도는 점차 쌓여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형태, 이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시기에 왔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형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이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어떤 기반이 지금 전라북도 익산에만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첨단 어떤 인력과 기술과 이런 실질적인 어떤 제조, 생산의 어떤 지원이 좀 잘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추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K푸드의 열기는 중동 지역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 두바이에 위치한 천사마트. 아버지의 한인마트 사업을 아들이 물려받아 이대가 함께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가 아무래도 이제 제한이 돼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 사람들 쪽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코리안 드라마, 뭐 K-pop, 뭐 스퀴드 게임이나 파라사이트 이런 영화 덕분에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아졌고 그 덕분에 이제 저희도 이제 외국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호황과 함께 K푸드 역시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I came to 1004 Gourmet because they have the best Korean ingredients. You can't find any other Korean ingredients except for 1004 Gourmet. So I like to come here because the quality of the ingredients is very high. So it's literally everything Korean and good quality. I think it's really the premium quality that brings me here. And also the fact that you can find every single thing that you want. And I like coming here and look at other Koreans and Asians around and buying. We're interested. We live the moment and we feel confident when we see like Korean and Asian people coming here. We're like, okay, this is a good spot.
우수한 품질에서 시작된 K푸드에 대한 신뢰는 현지인이 찾는 품목에서도 드러납니다. 외국인들이 찾는 K푸드의 품목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품목이 다 합해서는 한 2,500까지 되고요. 예, 김이 되게 인기가 많고요. 또 김치, 또 만두도 되게 인기가 많고 한국 아이스크림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멜로나 같은 아이스크림도 되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즉석밥과 고추장 등 평소 한국인들이 즐기는 식단들 역시 인기 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Busy today? Any complaints? No, sir. No complaints. 한류 콘텐츠를 통한 K푸드의 확산은 현지 사회에도 많은 긍정적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주변에 인더스트리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벤트를 하고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 커뮤니티 빌딩, 그리고 뭐 쿠킹 클래스 이런 쪽으로 문화적으로 엑스체인지 하는 거, 이런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K푸드를 통한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과 중동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푸드에 대한 인기는 중동 지역의 식품 수출에서도 드러납니다. 팬데믹 기간임에도 수출 규모는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두바이 바르샤 지역에 위치한 에미리트 쇼핑몰. K푸드의 대표주자 치킨이 중동을 사로잡았습니다. 1인 1닭이 보편적인 한국과는 다르게 조각 단위를 선호하는 중동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이 적중한 건데요. Averagely 150 to 250 average per day during the weekdays, and then normally like 300 guests during the weekends. 닭을 뜯는 모습이 한두 번 먹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한국의 매콤한 소스 역시 거부감 없이 즐기는 모습입니다. This is the spicy one. Yeah, I love this. Yeah, because I love spicy chicken. Yeah, and usually if I'm watching K-drama, I'm imagining eating this one, so it feels like one. 한류 콘텐츠를 통해 치킨을 접한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두바이 현지 매장의 매출은 국내 매출 상위 3% 점포와 비견될 정도로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미 현지 젊은 층들에게 치킨은 더 이상 특이한 음식이 아닌 보편적인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One day I was just sitting in a restaurant flipping the menu because I already loved Korean food by that time. But I would like Korean fried chicken, but I couldn't find any places. So I was just flipping the menu and I found Korean fried chicken. And I ordered. And then my addiction started.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중동의 치킨 사랑. 아무리 그래도 음식의 기본은 맛이 아닐까 싶은데요. The reaction is really, they really love the food, and because of the authentic taste of Korean, especially our sauce, they really love the food. 높은 인기의 비결은 바로 한국의 양념이었습니다. 꾸준하고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 소스와 부재료는 모두 한국에서 공수해온다고 하는데요. 오산에 위치한 교촌치킨 본사. 이곳에서는 마케팅 전략뿐 아니라 다양한 메뉴 개발을 통해 치킨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해당 국가에 진출하기 전에 사전 현지 조사를 통해서, 현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현지 식자재와 입맛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두 번째는 파트너사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메뉴에 맞춰서 현지 식자재를 활용하여 매뉴얼을 수립하고 개발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사에서 직접 제안하는 메뉴의 경우 제품을 직접 구현하여 수정 작업을 거쳐 제품 개발을 진행합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와 현지 입맛에 맞추기 위한 노력 끝에 명품 K푸드 치킨이 비로소 완성됩니다. 치킨의 맛을 결정짓는 교촌치킨의 소스 공장. 소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국산 천연 원료들 역시 가장 좋은 품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스나 그리고 파우더류들은 한국에서 직접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그니처 소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 원료로 만들었다 보니까 인위적인 맛이 아니라 그 고객들 입맛에도 한번 먹으면 다시 한번 먹고 싶게 하는 그런 좀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한 철저한 위생과 소스 하나하나에 쏟는 정성이 지금의 K푸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재료는 물론 조리 과정과 조리 기구까지 심사하는 엄격한 할랄 인증을 통한 현지화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현지화가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K컬처나 K푸드 이런 것들이 워낙 좀 활발하게 글로벌에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지금 파트너사들이 직접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류 콘텐츠에 식지 않는 인기 속 얼마 전 두바이 6호점을 개장한 교촌치킨. 현지 기업과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향후 5년간 100개 매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hat's obviously in the last 2 years. We have so many Korean brands had been launched in the UAE. But hopefully we are the winners of the Korean cuisine in Dubai because of the great quality we have and service and the ambience and the great stores and locations.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이돌 그룹의 공연이 예정된 콘서트홀. K-팝 팬들 역시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If you want to sit down to me like that, my mom is so proud. Oh, everything. The culture, food, the music, of course. Obviously food is amazing. My favorite things in Korea, I've never been to Korea. The food. The idols. What's the best thing about you like about Korea? Get the comment. Th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Korean barbecue. 콘텐츠의 파급력이 푸드컬처의 확대로 이어지며 한류라는 큰 흐름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는데요. K-팝 문화를 넘어 또 다른 한류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K-푸드. 여기 LA는 워낙 저희 교민들이 많은 사회다 보니까 원래부터도 이 한인 마트들은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K-푸드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많이 찾지 않았던 우리 음식 문화나 혹은 외국인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그 음식으로 많이 좀 바꾸셔가지고 이곳 K-푸드가 단순히 교민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주류 시장에도 일부 많이 진출을 해서 중남미나 혹은 백인들도 많이 찾는 그런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마트. 다양한 K-푸드 제품들을 구하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한인마트에 들르고 있습니다. 한식은 이제 보편적인 미국 식문화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요. I'm going to purchase some fruits and some kimchi, maybe some soy sauce and some different stuff. I want to look a little bit around today.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dish? I like kimchi, bibimbap, Korean barbecue, bulgogi. I like buying the chicken and some of the soy sauce. So any Korean food that you personally for here? Favorite probably what's it called, the Korean short rib, braised short rib with like green onions on it and some sesame seeds. 최근엔 한국식 식재료인 김치와 장류에 대한 선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안 바비큐로 일컬어지는 불고기와 갈비의 인기는 한국보다 더 높을 정도라고 합니다. 저 양념갈비, 불고기, LA 갈비 이런 거를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 같은 데는 우리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양념갈비를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런 거 보고 우리도 놀래요.
다양한 조리법으로 유명한 한국의 음식 문화. 콘텐츠를 통해 퍼진 식문화의 힘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식품 기업들의 수준이 안전, 그다음에 맛있고 건강한 단계까지는 왔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맞춤형 식품을 추천해 주거나 이러한 것들을 추천해 준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걸 설계해 주고 이에 따른 어떤 제조나 소재가 붙는 맞춤형 식품을 만들기 위한 이제 기술들이 앞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원에 위치한 한 식당. 주력 메뉴인 샌드위치와 햄버거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메인 메뉴는 뭐 버거, 렌틀볼, 뭐 케이크 이런 건데 다 비건이에요. 그래서 유제품이 안 들어가고 뭐 동물, 애니멀 크루얼티 전혀 없고 고기 절대로 안 들어가고 우유 이런 게 안 들어가요. 특별한 무언가는 바로 대체육을 사용한 비건 메뉴란 점인데요. 점차 세분화되는 음식에 대한 수요는 물론 다양해진 가치와 취향에 맞춰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육 메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It's really good. Yeah, it's pretty close to like the original Philly cheesesteak taste, but obviously a little different because we're not using meat, but it's really great, really satisfying. 소수의 취향으로 여겨지던 비건 식단은 점차 확산되며 채식 인구는 10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비건 시장을 겨냥한 한국의 푸드테크 기업 지구인 컴퍼니. 대체육의 푸드 업사이클링을 접목시키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곡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사이클링을 좀 실현해 볼까라는 취지 하에 식물성 고기를 이제 2019년부터 개발을 해서 지금은 다양한 식물성 고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짜내고 남은 탈지 대두 분말, 그리고 현미를 도정할 때 나오는 미강이 지구인 컴퍼니 대체육의 주원료.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한 언리미트의 아이디어는 한류 확산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이고요. 역시 가장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K 어떤 열풍이나 한류 열풍 이런 것들의 어떤 조금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품 구성을 할 때 그런 K푸드 향이 많이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러한 네이밍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한국식 이름을 사용한 마케팅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대체육 시장은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이 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만큼이나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언리미트의 제품을 사용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 대체육을 사용한 한식 메뉴를 맛보기 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It's really good. Like this, I couldn't tell that's not meat. Like that really tastes like like I don't even know, like beef. It's really good. I could just eat this and like feel like I went out to eat Korean barbecue and it tasted the exact same. Especially like the dumplings, these, all of it tastes like meat. 이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건 바로 언리미트의 맛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비건 식당들, 햄버거 가게라든지 이런 가게들이 비건 취급을 하는 가게들은 정말 굉장히 인기가 많아 보였어요. 가게 밖으로 줄도 많이 쓰고 저도 비건 메뉴는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찾게 됐죠. 취향의 다변화,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지금 푸드와 테크의 만남은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푸드와 테크놀로지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식품이나 외식 산업 중에 최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은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종자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대체육, 그리고 식품 제조 가공상의 어떤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뭐 햇반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기술의 발전이 저는 K푸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어떤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푸드테크 기술의 발전은 종자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위치한 분홍종묘. 다양한 국산 토마토 종자를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품종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물론 관은 안 달려 있지만은 저희 이제 요 주력 품종으로 하고 있는 맛 괜찮고 경도 괜찮고 이런 그 대추 토마토들입니다. 여기는. 당도와 식감, 색깔 등 다변화된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품종이 분홍종묘의 강점입니다. 저희 분홍종묘는 국내 종묘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토마토 종자를 전문적으로 육종하고 개발하고 그다음에 판매하고 수출까지 하는 토마토 전문 육종 전문 회사가 되겠습니다.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글로벌 주요 작물 중 하나입니다. 국내의 경우 1960년도부터 일본의 품종으로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최근 10여 년 사이 국산 종자가 빠르게 자리 잡으며 55%에 가까운 종자 자급률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크게 이제 소과, 중과, 대과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소과는 일단 이제 과일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과일처럼 저희가 이제 맛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대과는 주로 이제 요리용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대과 종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맛과 색깔은 기본, 질병과 온도에 대한 저항력 등 실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품종 개량은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은 DNA 유전자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 분야에서의 성장세가 놀랍다고 합니다. 모본하고 부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개통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통을 개량을 해서 저희가 이제 품종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개통 개량은 주로 이제 분자 마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내병성도 넣고, 그다음에 개통에 보완할 때 이제 맛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기타 형질들도 보고, 이런 식으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푸드테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육종 기술. 수확 물량, 착색, 당도와 식감까지 다양한 형질들로 개발된 토마토는 최근 글로벌 수출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토마토 시장을 주도하는 네덜란드에도 저희 토마토 종자를 시험 수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품종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해외 수출 증대는 현지에서의 끊임없는 품종 개발과 직간접 투자에 의한 인프라 구축이 속속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글로벌 종자 전쟁이 한창인 지금, 한국의 종자 산업은 차근차근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종자를 수입하는 비중이 더 크지만 최근 늘어난 수출액으로 그 간극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 종자 산업을 책임지는 농촌진흥청. 한국의 농업 기술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에게 다양한 품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빨간 거 저희가 붙여놓은 나라들이 저희 카파시 회원국이고요. 여기 이제 지금 하얀 거, 노란 거, 요 나라들이 아프리카 내에 있는 코피아 센터가 있는 나라예요. 쌀 소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산량으로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는 아프리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급된 한국의 벼 품종으로 25% 이상 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즘 가장 이제 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이 세네갈로 2017년 말에 두 품종이 등록이 됐는데 이슬이라는 품종인데 소비자나 농민이나 상인이나 모두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서아프리카 최대 쌀 소비국인 세네갈. 별을 국화로 지정할 만큼 쌀 농사를 중요시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확량은 물론 도정률과 맛 역시 더 뛰어난 한국의 품종은 그들에겐 축복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품종이 등록이 되고 나면 농부들이 그 품종을 알아야 하고 또 국가에서는 품종을 등록하기 위해서 종자를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해야 하고 이런 일련의 증식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좀 갖춰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전문가와 예산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타 부처들하고 좀 협업을 통해서 이런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꾸준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품종 보급을 위한 다양한 종자들의 보존, 분류,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 총 34만 개에 달하는 유전 자원을 보유한 유전자원센터는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5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유전자원센터는 농업생명자원의 국가 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전자원들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종자 산업체들과 공동으로 수요자 맞춤형 공동과제를 통해서 특성 평가를 수행하고 이 자원들을 우수한 자원들을 선발해서 육종 소재, 식의학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분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하 20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 씨앗 보관실과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첨단 시설은 세계 안전 중복 보존소로 지정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종자 기업들이 운영하는 해외와는 달리 국가 관리 체계가 구축되므로 다양한 품종의 수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딸기가 요즘 효자 작물로 예전에는 일본의 옥보 품종과 같은 일본 품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서 품종 육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 품종의 90% 이상을 국내 품종들이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품종들이 개발되었고요. 2000년대 초반까지 로열티를 내고 종자를 수입했던 딸기. 다년간의 품종 개량을 통해 현재 국내 종자 보급률이 90%를 넘기며 해외로 수출될 정도로 큰 폭의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딸기가 작년을 21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6,300만 불 정도 수출이 되었고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매향과 설향 그리고 금시라는 품종들이 주로 많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국내 딸기 품종의 치밀한 육질과 높은 당도는 전 세계 프리미엄 딸기 시장을 사로잡았는데요. 수출을 위한 전용기 노선이 운항될 정도로 몸값이 오른 한국의 딸기는 다양한 품종의 브랜드화를 통해 K푸드 열풍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요즘 한류가 되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 브랜드하고 엮여가지고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기술적인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선도 유지 기술 같은 것들 적응해 가지고 우리나라 농산물들이 건강 기능성에 있고 품질이 좋다 하는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능성 인증과 육종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자리 잡은 한국의 품종들. 글로벌 종자 전쟁의 중심에서 씨앗에 담긴 한류는 조금씩 그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 근방에 위치한 한 농가. 이곳의 재배 품목은 바로 맛과 영양소가 풍부한 한국의 깻잎입니다. 1日何袋ぐらい出荷してますか？1日うちが1200ぐらい。1200。
10枚入ってるから1万2000枚を。どうですかね、需要はもっと増えてますか？そうですね、ここ最近そのコロナになってからやっぱり輸入がなくなってからはやっぱもともと韓国からの輸入が多かったみたいですけど、それがコロナでちょっと少なくなった時に注文が増えたみたいですけどね。もっと増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韓国ブームになったら。そうですね。 근방에 위치한 협동조합. 현지 깻잎의 수요가 늘어난 지금 많은 물량이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2020년 일본 정부가 깻잎을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등록하며 깻잎의 수요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どこに出荷されるんですか？はい。どこに出荷されるんですか？どこ、例えば。関西とか東京とか。 코리안 페릴라라는 명문명과 같이 한국의 허브로 인식되던 깻잎. 그간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한국에서 소비할 만큼 한국인만 먹는 채소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러한 깻잎이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간 배경에는 한류 콘텐츠가 큰 몫을 했습니다. これは全国のスーパーが一般メインになっております。もう10枚入りの1袋という形になりますので、大量に漬物に使うとかいうよりは10枚1袋という小包みにしておりますので、スーパーの需要が一番メインかなと。 이제 일본의 슈퍼마켓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한국의 깻잎. 까다롭기로 손꼽히는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은 달라진 K푸드의 위상을 실감케 합니다. 가장 부담 없이 깻잎을 접할 수 있는 건 고기와 함께 싸먹을 때겠죠. 향긋한 깻잎의 맛을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今日初めて食べました。どうですか？ちょっと苦味があってでお肉に合います。後からさっぱりした感じがして食べやすい感じがありますね。食べますね。韓国料理屋さん多いですね。なると思います。流行らせます。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을 사로잡은 K푸드. 한류의 확산 속 한국의 맛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K푸드 산업이 단순히 그 일시적인 유행이나 몇몇 그 음식 메뉴, 식품에 한정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식 문화, 한국 미식 문화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노력, 그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유행을 지나 보편적인 식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K푸드. K푸드의 문화적 가치는 커져가는 한류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쉽게 접하는 게 한식. 저희 LA에는 한식당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자기들끼리 몇 명씩 그룹으로 몰려서 한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이제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여행, 한국 관광까지 가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더라고요. 콘텐츠를 통한 K푸드의 인기로 인해 한국은 이제 미식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식 팝업 스토어. 퓨전 한식을 통해 K푸드의 매력을 좀 더 보편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인 셰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컨셉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캐주얼이고 하나는 이제 궁중 요리를 재해석한 모던 파인다이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궁중 요리 파인다이닝은 예를 들면 조선시대 음식, 탕평채 이런 음식들을 제가 모던화 시켜서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식의 세계화가 한창인 지금
와인과 함께 즐기는 모던 한식은 어떤 모습일까? lamb kalguksu. So kalguksu, which is like a Korean type of kalguksu. 언뜻 세련된 양식의 형태를 취했지만 많은 재료의 조화로움을 중요시하는 한식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 역시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와서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도 오시다가 지금은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오시고 외국 분들이 이제 처음 맛보는 그런 맛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되게 놀라워하고 색달라하고 되게 맛있다고 느끼셔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first dish is candy shrimp. So basically I deep fry the shrimp and then I glaze with the corn syrup with a little bit of the chili powder and ginger powder. This is what you were making the other day. Yeah, right. 전통적인 한국 소스를 활용한 새우 요리. 과연 외국인의 입맛에도 맞을지 궁금합니다. No, I didn't know if it would be fried and small like this, but the candied nature of it is really beautiful. I haven't had candied shrimp like this before. I like it a lot. Me too. This is so good. Yeah. 언어는 달라도 음식의 맛은 만국 공통어가 아닐까요? 모던 한식의 세계화에 많은 외국인들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LA에서는 모던 한식의 세계화로 되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셰프들이 지금 한류해서 모던 한식을 열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도 뭐 K-팝을 통해서라도 한국 음식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떡볶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어 편하고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있는 음식 문화. 여기에 푸드테크 기술이 더해지며 한국의 맛은 신한류의 미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는 K-푸드의 확산은 한류의 힘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미국이라는 큰 태양이 있다. 그러면 이 큰 태양이 있는 한 나머지 별들은 그냥 행성일 수밖에 없어요. 네,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태양이 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한류라는 태양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류라는 태양은 아시아권에서 유럽권에서 북미 남미에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상의 파일을 점유하면서 이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지 하나의 주류와 모든 그 나머지를 비주류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2개 이상의 혹은 3개 이상의 태양이 공존하는 새로운 또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한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싶은 거죠. 주류와 비주류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아가는 신한류 열풍. 한류의 힘이 국경과 역사마저 뛰어넘는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김구 선생이 그리던 문화 강국의 꿈은 어쩌면 우리의 예상보다 가까운 곳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